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일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를 밝히는 겁니다. 직접 지시했고 그 결과까지 꼼꼼히 챙겼다면 대통령도 형법상 공범이 됩니다. 그리고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도 규명할 대목입니다.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살펴볼까요?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과 모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진술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,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. 다음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입니다.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에도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과정에 개입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됐는데요. 박 대통령도 비슷하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최근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 조응천, 박관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사전에 논의를 했다면 공범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모든 혐의의 입증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. 그럼 검찰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? 또 대통령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은 가능할까요?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설명을 드려야 마땅.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방문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방문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, 4명은 전직, 1명은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. 이 가운데 노태우,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소환을 거부한 최규하,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.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수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면 기소할 수 없지만 퇴임 이후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. 재직 중 소추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소추금지의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.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12.12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에 대해 퇴임 이후 기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.